부산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가을의 끝자락,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교실 창문을 흔들었다. 서준호 교사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 칠판을 닫고 아이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해운초등학교 1학년 3반,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었다. 책상 위에 색연필과 공책을 가지런히 놓으며 준호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먼 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곧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실 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울려 퍼졌다.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할인이었다. 할인은 6살, 또래보다 작은 체구에 긴 머리를 깔끔히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자기 자리에 앉는 동안 할인은 책상 앞에 멈춰서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교재를 내려놓고 할인에게 다가갔다. 할인아, 왜 앉지 않니? 어디 아파? 할인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대신 눈동자가 흔들렸고 작은 손은 꽉 쥐어졌다. 괜찮아,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아무도 화내지 않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할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앉으면 아파요. 그 한마디에 교실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히 배가 아픈 건가? 넘어져서 다친 걸까? 하지만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그런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디가 아파? 집에서 넘어졌니?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고 여린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앉지 않아도 돼. 우리 그냥 여기 잠깐 서 있자. 그 말을 듣자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수업 준비를 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준호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교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다. 교감 선생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교무실 앞에서 마주친 최규현 교감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 1학년 3반 할인이라는 아이가 오늘 아침부터 좀 이상해서요. 앉는 걸 힘들어하고 아프다고도 하고 혹시 상담 선생님과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최 교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얕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학부모들 민감한 거 몰라?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커지면 학교 이미지만 안 좋아져. 아이들, 원래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야. 일단 지켜보자. 준호는 속으로 참아야 했다.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시시하는 분위기. 교사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 오후, 준호는 담임교사 회의에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할인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다. 요즘 그런 집 많아. 부모 이혼, 재혼, 복잡한 가정사.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선생님들 쓰러져. 솔직히 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서 뭘 하면 큰일 나. 그날 저녁, 교실을 정리하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 자신의 친구가 떠올랐다. 늘 말없이 멍하니 있다가 결국 큰 사건이 터진 그 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준호는 결심했다. 그냥 넘기지 않겠다. 할인의 그 눈빛, 떨리는 손, 앉으면 아파요라는 말. 그 모든 게 준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경고처럼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칠판을 닦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서준호 교사는 누구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했다.
어제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실 문을 열자 아직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 그를 맞이했다. 책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다. 특유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퍼졌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교실 구석, 할인의 자리로 향했다. 할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왔다. 작은 몸을 움츠리고 주변을 살피며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준호는 단번에 눈치챘다. 그녀는 오늘도 의자에 앉지 않았다. 할인아, 오늘도 서 있을 거니? 준호가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작은 손으로 치마 끝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아. 편한 대로 해. 앉고 싶지 않으면 안 앉아도 돼. 준호는 억지로 앉히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더 커졌지만 강요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 준호는 교무실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상담교사 유은서를 불렀다. 은서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아요? 유은서는 준호를 교실 뒤편의 빈 교실로 이끌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우리 반 할인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준호는 할인의 행동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앉지 않는 이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어제 했던 앉으면 아파요라는 말까지. 유은서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기고 있어요. 유은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요. 직접 부모님과 얘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더 좋고요.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인 개입은 아직 어렵지만 선생님이 더 가까이서 아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맙다고 인사한 뒤 교실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할인의 보호자를 기다렸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하교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몰려 있었고 준호는 그 틈에서 할인을 데리러 오는 사람을 찾았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긴 코트를 입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바로 강미정, 할인의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할인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할인 담임 서준호입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세요? 할인이 학교에서 문제라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할인이 오늘 계속 앉지 않으려고 해서요.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냥 요즘 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집에서 별일 없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호는 미정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캐묻기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는 담임교사 회의가 열렸다. 준호는 할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다. 선생님, 그런 일로 괜히 학부모랑 마찰 생기면 골치 아파요. 요즘엔 부모들 민감하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교감 최규현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 선생, 내 말 명심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학교 이미지에 안 좋아. 준호는 속으로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설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교사가 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 속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숨기고 있었다. 그냥 두면 안 돼. 준호는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학교가 귀찮아 해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동네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제목을 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교실에서 이상행동, 담임 교사 개입 논란. 누군가 학부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모양이었다. 글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준호가 무리하게 가정사에 개입하려 했고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식이었다. 댓글들은 갈렸다.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나서 아이들 문제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건 이상해. 그래도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아이를 지키는 일이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학부모 커뮤니티의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서준호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리는 여전히 교실에서 조용했고 의자에 앉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런 할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남을 관찰하고 걱정하는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교실 앞에 색연필과 도화지가 놓였고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자유주제야.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려도 되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도 좋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림을 시작했다. 바다, 가족, 동물, 놀이공원.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다. 하지만 하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색연필을 쥐고 있었다. 손은 가늘게 떨렸고 표정은 심각했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하린의 쪽으로 다가갔다. 하린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종이를 뒤집어 놓은 채였다. 하린아, 다 그렸니? 조심스럽게 묻자 하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손을 꽉 쥐고 종이를 지그시 눌렀다. 준호는 천천히 종이를 뒤집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종이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칠해진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 주변으로 퍼져 있는 수많은 붉은 점들. 마치 피방울 같았다. 의자의 다리는 기울어 있었고 좌판은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림 하단에는 희미하게 검은색으로 그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또렷한 고통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린아,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지?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이 의자는 뭐야? 무슨 뜻이야? 그 순간 하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의자예요. 그럼 이 빨간 건?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준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억지로 말하게 하는 건 오히려 아이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었다. 괜찮아.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을 들은 하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처음으로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신뢰의 흔적도 있었다. 그날 밤과 후 준호는 그림을 들고 다시 상담교사 유은서를 찾았다. 이거 보세요. 유은서는 그림을 천천히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다. 이건 명백해요. 단순한 상상력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학교 차원에서 정식 관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이나 아동보호기관의 협조도 가능해요.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엔 더 무거운 압박이 느껴졌다. 이제는 상황이 학교 안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는 할인의 그림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붉은 의자, 피처럼 번진 색,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은 아이의 침묵 속에 숨겨진 절규 같았다. 제발, 누군가 알아채주세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할인이었다. 엄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잠시 교실에 남아있던 모양이었다. 할인아? 할인은 아무 말 없이 준호가 들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나 말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선생님은 여기 있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준호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며칠이 흘렀다. 서준호 교사는 매일 할인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의자에 앉는 일도 거의 없었다. 가끔은 의자 옆에 서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담교사 유은서와 상의한 끝에 학교는 아동보호기관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장의 개입은 어려웠다. 분명한 증거나 학대의 명확한 흔적이 없으면 법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퇴근 후 할인의 집을 찾아갔다. 부산 연제구의 오래된 골목길,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깨진 창문과 벗겨진 벽면,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 더미가 이곳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인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반지하였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옆집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세요? 낡은 티셔츠를 입은 작은 소년이었다. 또렷한 눈매와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다. 혹시 이 집에 사는 할인이 오빠니? 소년은 순간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하준이에요. 아, 하준이구나. 나는 내 동생 담임 선생님, 서준호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아주었다. 엄마는 집에 계셔? 아니요. 일하러 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할인이는? 할인이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갔어요. 아저씨라는 단어에 준호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혹시 아저씨가 누구야? 장민석 아저씨요. 우리 새아빠예요.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아,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아저씨가 할인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때리는 거 본 적 있어? 하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면 더 세게 때려요. 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마음속에 깊게 눌러놨던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뭘로 때리는데? 벨트요. 가죽 벨트. 하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깊은 슬픔을 느끼게 했다. 엄마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저씨가 무섭다고 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준의 눈동자 속엔 어린아이답지 않은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다. 하준아, 혹시라도 무서운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여기 선생님 연락처야. 준호는 준비해온 명함과 메모지를 건넸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고 더는 그냥 두면 안 됐다. 그날 저녁, 그는 상담교사 유은서와 다시 만났다.
할인의 그림, 하준의 말, 최근의 이상행동을 모두 털어놓았다. 유은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명확해졌네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의심으로 정식 신고도 가능하고요. 부모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교사의 의무입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학교는 아동보호기관에 정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도 관할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민석의 존재는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겉으론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뒷세계와의 연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에 도착한 준호는 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교실을 뒤졌다는 흔적이 역력했다. 교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엉망이 된 필통들, 그리고 칠판 한쪽 구석에 쓰여진 붉은 글씨.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준호는 숨이 턱 막혔다. 교실을 둘러보니 창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 누군가 침입했던 것이다. 즉시 학교 측에 신고했지만 교감 최규현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일 수도 있잖아. 교감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게 확실해? 확실하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 없어. 준호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꼈다. 결국 그는 혼자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할인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결심이 확고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서준호는 밤늦게 할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골목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전선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렸다. 할인의 집 창문에 불은 꺼져 있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던 순간 어두운 골목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 시간에. 준호는 순간 멈춰섰다.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 주먹을 꽉 쥔 손, 그리고 차가운 눈빛. 바로 장민석이었다. 민석은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선생님이라더니 여긴 또 왜 왔을까? 할인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웃기네. 남의 집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선생님들이 요즘은 가정사까지 참견해?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그의 주변을 감쌌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인이가 힘들어합니다. 몸에 멍 자국도 있고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더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만 좀 하시죠, 선생님. 애들이 별거 아닌 일로 지어내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르치는 거야. 아버지로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폭력입니까? 벨트로 때리는 게 교육이에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동네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깝죽대다가는 후회할 일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을 남긴 채 민석은 천천히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한 준호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다. 교무실 벽에 누군가 몰래 붙여놓은 익명 쪽지가 발견됐다. 서준호 교사,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 학생 가정에 과잉 개입 중, 학교 이미지 실추 우려. 쪽지는 일부 학부모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비슷한 논조였다. 교감 최규현은 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쯤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교감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학교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꼭 그렇게 정면 돌파여야만 해?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학교 내의 시선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동료 교사는 극소수였다. 그날 오후 할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그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하준도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방과 후 준호는 교문 앞에서 할인의 가족을 기다렸다. 잠시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장민석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작업복,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민석은 할인을 향해 손짓했다. 가자. 할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작은 손이 떨렸다. 준호가 다가갔다. 잠깐만요. 할인이가 상태가. 민석이 준호를 쏘아보며 말을 끊었다. 선생님,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우리 가족 일에 신경 끄세요. 그때 할인의 어머니, 강미정이 트럭 반대편에서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엔 피로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준호는 미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할인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가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 말에 준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도움을 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포에 억눌린 채였다. 민석은 할인의 손목을 잡아 끌며 트럭으로 향했다. 할인은 잠시 뒤를 돌아봤다. 작고 흔들리는 눈동자, 말 못할 절규가 담긴 표정.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공식적으로 아동학대 정황을 기록해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에 제출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상담교사 유은서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도 어떤 비난도 견디겠다고. 며칠이 흘렀다. 해운초등학교의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다. 서준호 교사는 매일같이 할인의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교실 안에서 할인은 여전히 조용했고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이상한 광경이 목격됐다. 그날은 늦봄답지 않게 날씨가 무척 더웠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할인만은 긴 팔니트와 두꺼운 후드티를 겹겹이 입고 있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갔다. 할인아, 오늘 많이 더운데 괜찮아. 옷 벗어도 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작은 손으로 옷깃을 꼭 붙잡은 채였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쉬는 시간,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인을 교실 구석으로 불렀다.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혹시 옷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 할인은 한참을 망설였다. 떨리는 눈빛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니트 소매를 걷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인의 팔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퍼져 있었다. 군데군데 푸르고 누렇게 변색된 흔적들. 팔뚝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흔적이었다. 이거 언제 생긴 거야? 누가 그런 거야?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그는 즉시 교무실로 향해 교장과 교감을 찾아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과 아이의 상태를 상세히 보고했다. 하지만 교감 최규현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았다. 서 선생, 증거 없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우리 학교만 욕먹어. 조심해야 해.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있습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경찰에 개입 요청하는 건 민감한 문제야. 그 순간 교장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최 교감, 이제 상황이 이 정도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서 선생님, 바로 조치하세요. 준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112입니다. 어떤 신고이십니까? 해운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이 심각한 아동학대 정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학부모의 이상 반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30분도 안 되어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다. 상담교사 유은서도 함께 출동 과정을 지켜보았다. 학교 상담실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할인을 면담했다. 할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을 꼭 쥔 채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부드러운 설득과 준호의 동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인아, 괜찮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아무도 혼내지 않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때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경찰은 즉시 절차를 밟았다. 할인은 임시보호조치로 관할 아동보호시설로 이동됐다. 병원 진단을 위해 의료진도 대기 중이었다. 그날 저녁,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결과가 학교에 공식 통보됐다. 의료 소견서에 따르면 할인의 팔과 등 허벅지 곳곳에 다수의 멍과 타박상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는 명백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장민석의 이름은 즉시 수배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서준호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할인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 특히 하준의 아니가 걱정됐다. 그가 할인의 집을 찾았을 땐 이미 인기척이 없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창문과 현관문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이웃 주민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그 가족을 본 사람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학교로 돌아온 준호는 경찰과 상담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장민석은 이전에도 상습폭력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도주하면 아이와 어머니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넓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교실에 홀로 남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멍 자국, 침묵, 두려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를 완전히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뚫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장민석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이후 며칠 동안 학교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경찰은 수배 전단을 붙이고 주변 CCTV를 확보하며 뒤를 쫓고 있었지만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할인은 아동보호센터에 안전하게 보호 중이었고 학교 측도 외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준호는 매일같이 할인의 소식을 확인했다. 상담교사 유은서와 함께 보호센터를 방문해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할인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준호가 학교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행정실 직원이 다가왔다. 서 선생님, 이거 책상 위에 누가 두고 갔어요. 직원이 건넨 것은 하얀 봉투였다. 발신인도 우표도 없는 봉투. 앞면에는 투박한 글씨로 서준호 선생님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글씨는 떨리고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한글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이 아직 제 딸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별면 할인이부터 사라진다. 그 말을 믿었어요. 바보같이. 지금 저는
숨겨져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오래된 창고 옆 초록색 벽의 작은 집 창문은 하나뿐입니다. 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강미정 드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미정이었다. 사라졌던 할인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교장과 교감에게 상황을 알렸다. 최규현 교감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만큼은 반대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몇 시간 뒤 경찰은 기장 지역으로 출동했다. 오래된 공업단지 근처의 낡은 창고와 작은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준호도 현장에 함께했다. 경찰차 안에서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참을 수색한 끝에 경찰은 편지에 적힌 초록색 벽의 집을 발견했다. 낡은 문 앞에 다가간 경찰이 노크했다. 부산경찰서입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문틈으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 사이로 강미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로에 절은 얼굴,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경찰과 준호는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미정은 구석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다. 할인이는 괜찮아요? 준호가 다급히 물었다. 네, 보호센터에 있다는 거 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보호 조치하고 동시에 장민석의 행방을 물었다. 그 사람,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무서웠어요. 계속 칼을 가지고 다녔고 저를 위협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뭐든 다 말할게요.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날 밤 준호는 미정을 보호소로 옮긴 뒤 곧장 학교로 돌아왔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장민석은 여전히 자유로웠고 그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다짐했다. 할인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며칠 뒤 부산지방법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드디어 장민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경찰은 강미정의 진술과 할인의 증언, 그리고 할인의 몸에 남은 상처 사진, 유료 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혐의는 아동학대, 상습폭행, 협박으로 명백했다. 장민석은 결국 기장 일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에서 흉기와 위조 신분증, 다량의 현금을 압수했다. 검거 당시에도 그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끝내 체포됐다. 법정에는 서준호와 유은서, 그리고 강미정도 참석했다. 무엇보다 할인 역시 법원의 특별 배려 아래 영상 증언을 준비했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할인이 보호소 직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작고 여린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할인의 눈빛은 단단했다. 괜찮아, 할인아. 내가 진실을 말하면 돼.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준호가 조용히 속삭였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장민석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에 들어섰다.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피고인 장민석 씨,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아이가 좀 말 안 듣는다고 교육 차원에서 혼낸 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요즘 세상 너무 예민해졌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법정 안은 술렁였다. 일부 방청객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다.
검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상습 폭행과 협박, 어린 소녀의 몸에 남은 다수의 상처, 보호자의 협박 및 도주 시도까지. 이것이 단순한 훈육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강미정을 바라봤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는 미정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미정은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의 손은 흰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강미정 씨, 본인의 의사로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판사의 물음에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람, 장민석은 제 아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벨트로, 손으로, 아이가 울면 더 심하게 때렸고, 저도 협박했습니다. 말을 하면 우리 모두 사라질 거라고. 법정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다. 피고인과 함께 도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서웠습니다. 매일 위협당했고 도망치려 해도 붙잡혔습니다. 아이들까지 해칠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민석은 피식 웃었다. 가엾은 척 그만해. 나 없이 너 뭐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이제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잠시 뒤 할인의 영상 증언이 시작됐다. 작은 화면 속에 비친 할인의 모습은 초조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할인아, 편하게 얘기해도 돼. 무서운 일 있었으면 말해줄래? 보호 전문가의 물음에 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저를 때렸어요. 벨트로. 소리 지르고, 숨으라고, 앉는 것도 아파서 싫었어요.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상 속 할인은 이어서 말했다. 선생님이 저를 지켜줬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직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 말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할인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전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언과 자료를 종합한 뒤 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을 명령합니다. 장민석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변을 노려봤지만 이미 수갑에 묶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법원을 나서는 할인의 손을 준호가 꼭 잡았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들의 발걸음만큼은 단단했다. 유은서가 다가와 말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정식 재판까지 가야 하고 할인이의 마음도 천천히 회복해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할인은 작게 웃었다. 비록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분명 희망이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이들이 다시는 숨죽이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결심을 가슴에 새긴 채 준호는 천천히 할인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속엔 작은 따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장민석이 구속된 이후 해운 초등학교와 할인을 둘러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교사들은 더 이상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교장도 공식적으로 준호의 결정을 지지하며 학교 내 아동보호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할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할인은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은서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시간에 할인은 더 이상 붉은색으로 물든 의자나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파란 하늘, 초록 풀밭, 손을 잡은 사람들의 그림이 늘어났다. 어느 날 준호는 작은 선물을 들고 보호센터를 찾았다.
할인을 위해 준비한 노란색 별 모양의 키링이었다. 할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속 주인공이 차고 있던 키링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할인아, 이거 선물이야. 내 가방에 달면 언제든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할인은 조심스럽게 키링을 받았다. 작고 반짝이는 별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선생님. 그 짧은 한마디에 준호는 울컥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미소 하나로 모든 피로가 잊혀지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며 할인은 점차 밝아졌다.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아이는 회복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는 준호를 과잉 개입한 교사라며 비난했고 또 일부는 아이를 구한 영웅이라며 칭찬했다. 보호소 근처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할인과 준호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준호는 더욱 아이들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특히 준호 역시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폭력 아래에서 자란 준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가 보호센터를 방문했을 때 준호는 구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괜찮니? 조심스럽게 다가간 준호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었다. 엄마가 진짜로 우리 곁에 남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정은 경찰 조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고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다. 아직 모르지만 너희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 너희를 지키려고. 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준호는 다시 학교에 전념했고 유은서와 함께 아동보호 교육을 강화했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마련됐고 교직원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라며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장민석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이다. 그리고 미정 역시 보호관찰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과 준우의 보호 결정이었다. 판사는 아이들의 심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미정의 진심, 준우와 할인의 의사, 전문가들의 소견, 그리고 준호를 비롯한 교사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 재판을 앞둔 전날 밤, 준호는 보호센터를 다시 찾았다. 할인아, 내일 법원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 누가 강요하지 않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엄마랑 살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변했다고 믿을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너한테 억지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바로 엄마랑 살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지켜볼래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아주 용감한 선택이야.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작은 손엔 별 모양 키링이 꼭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법원 앞에서 할인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준호, 유은서, 보호소 담당자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아이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지만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의 법정안은 조용했다. 어린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쏠렸다. 할인은 보호소 담당자의 손을 잡고 작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 양,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누구도 너를 혼내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은 별 모양 키링을 꼭 쥐고 있었다. 판사는 할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돼. 엄마랑 다시 살고 싶은지, 엄마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은지 어떤 대답도 틀리지 않아.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바로 엄마랑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법정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판사의 질문에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도 그걸 봤어요.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하린의 말은 또렷했고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야.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그 뒤로 강미정도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었다. 판사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침묵했고, 결국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린 양과 준우 군은 당분간 보호기관의 관리 아래 머물며 강미정 씨는 보호관찰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아이들의 동의하에 정기적인 면회는 허용합니다. 또한 장민석 피고인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합니다. 아동학대, 협박, 상습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을 영구 금지합니다. 법정 안엔 조용한 한숨이 흘렀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지만 무겁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저 잘했어요. 준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너무 잘했어. 누구보다 용감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고 그 작은 얼굴엔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해운초등학교의 교실에 다시 아이들이 모였다. 하리는 오랜만에 교실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고 일부는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하리나, 어디 갔었어? 괜찮아?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그 말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어울렸다. 교실의 소음과 웃음소리가 익숙하게 퍼졌다. 서준호는 칠판 앞에 섰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평소처럼 담담하게 수업을 시작했다. 자,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아이들은 신나서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하린도 천천히 연필을 쥐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종이 위에는 파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 밭, 그리고 멀리 학교 건물이 그려져 있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아이가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옆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하리는 그림을 마친 뒤 종이를 준호에게 건넸다. 이게 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준호는 그림을 천천히 살펴봤다. 붉은 의자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대신 희망과 평화가 담긴 그림이었다. 정말 예쁘다. 그리고 정말 용감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하리는 혼자 교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책상을 정리하던 준호가 다가왔다. 하리나, 오늘 의자에 앉는 거 괜찮았어?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말에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완전한 회복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분명히 하리는 다시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교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조용히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으로 외면하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확신했다. 한 아이를 지킨 선택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저 멀리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 한 송이가 보였다. 그렇게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